안녕하세요. 책 듣기 좋은 날 에바 싱클레어입니다. 지난번에 타락자 세 번째 시간이 있었고요. 오늘은 타락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주인공이 춘심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춘심이는 오지 않고 있었죠. 오늘 춘심이를 만날 수 있을지 다시 저도 궁금합니다. 마디고 마딘 시간이었만 9점이 지났다. 10점이 지났다. 한 번 간 춘심은 돌아올 줄 몰랐다. 온갖 의욕이 고여오르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과 속이 같을진데 여태껏 아니올 리 없으리라. 그 정맺힌 눈치도 그 안타까운 몸짓도 모두 허위이런가 가식이런가. 나의 생각이란 염두에도 없고 어느 유아량과 안기고 안으며 뺨도 비비고 입도 맞추면서 덧없이 깊어가는 밤을 하는지 누가 알리요. 그런 줄 모르고 눈이 멀뚱멀뚱하게 오기를 고대하는 나야말로 쑥맥일다, 천지일다. 내가 여기서 그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모양으로 그는 거기서 나의 감을 기다리고 아니 있는지 누가 증명하랴. 암만 해도 오늘 낮 새로 한 점의 노름 수유를 받으면서 잘 수유조차 아울러 받았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볼 때 왜 냉정하였으랴. 냉연함은 충동이었고 나중에 꿀을 담아 붓는 듯한 언사와 표정은 지은 솜씨일다. 해동간에서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한 것은 노골적으로 나를 욕보이는 수작이었다. 격퇴하는 칼날이었다. 괘씸한 것 같으니. 나는 속으로 부르짖고 있지도 않은 위약자를 노려나 보는 듯이 미닫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곧 올 것인데 지금 10점 아닙니까? 반시만 더 기다려요. 곁에 있던 금심은 따라 일어나 나의 앞을 막으며 간청하였다. 그와 나는 벌써 꽤 친숙하게 되었다. 고만 갈 터이야. 9점까지 기다리라는 것을 10점까지 기다렸으면 무던하지. 하고 나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옆으로 밀치었다. 안 되어요. 안 되어요. 가시다니 꼭 못 가시게 하라던데 하고
금심은 응석하는 듯이 뒤에 매달려 모자를 벗기려고 애를 쓴다. 밤새도록 아니올 걸 뭐. 나는 모자를 한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웃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안 오기는 왜 안 와요? 두고 보시오. 곧 아니 오는가. 가시면 제가 야단을 맞아요. 하고 애원하는 듯이 쳐다보며 잠깐만 더 기다려요. 10분만, 5분만. 네? 네? 나는 돌아다 보며 빙그레 웃으며 그래, 너희 형이 나를 꼭 잡으라 하던? 하고 물어보았다. 꼭 못 가시게 하라고. 정말? 정말이고 말고요. 가 볼 일이 있는데. 입으론 이런 말을 하였지만 이미 갈 뜻은 없었다. 춘심이가 진정으로 나의 기다림을 바랐거나 어찌 그의 뜻을 저버리랴. 볼 일이 무슨 볼 일입니까? 금심은 나의 마음을 알아챈 듯이 중얼거리자 민속하게 나의 모자를 벗겨들었다. 그가 개가를 부르며 웃고 쓰러지자 나는 빙그레 웃으며 주저앉았다. 춘심은 새로 2점이 넘어 돌아왔다. 그때껏 나는 견딜성 있게도 거기 앉아 있었나니 그렁저렁 12점이 넘고 새로 1점이 넘음에 기다린 것이 아까워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치맛자락의 사르르 소리를 듣자 나는 짐짓 한 잠이나 든 것 같아 눈을 감았다. 밑장은 소리 없이 열리었다. 사람의 넋을 사르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듯한 향내가 떠돌았다. 저도 모를 사이에 나는 깊이 호흡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강렬한 광선에 쏘일 때 같이 감은 눈이 환하며 눈꺼풀이 부신 듯이 떨렸다. 아이고 아니 같구먼 하는 속살거림이 들리었다. 그 음향 가운데는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환희가 품겨 있었다. 감은 눈으로는 가만가만 다가드는 그의 외시 같은 발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금심을 고이 깨워 일으키자 가는 소리로 물었다. 주무시나? 주무시긴 누가 주무세요? 왜 인제야 와요? 금심의 잠꼬대 같은 소리가 대답을 하였다. 나는 눈을 떴다. 춘심은 벌써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미안한 말을 어찌다 하는지 그는 말을 꺼냈다. 암만 오려니 어디 사람을 놓아야지요. 손님도 안면이 있는 이 같으면 사정도 보건만. 아는 이란 단지 하나뿐이고 모두 모르는 분이겠지요. 집에 일에 있다 하니 사람을 놓습니까? 몸이 아프다니 사람을 놓습니까?
하다 못해 배가 아프다고 엉구덕을 치니까 영신환이랑 인단이랑 들여오라겠지요. 속이 상해 죽을 뻔했습니다. 오죽 지리하셨습니까? 하다가 문득 금심을 향하며 왜 자리를 아니 깔아드렸니? 좀 편안히 주무시게나 하지. 하고는 나는 가신 줄 알았어요. 이 못난 일을 웬걸 기다리시려고 하였어요. 이런 줄은 모르고 오죽 괘씸해 생각하셨겠나 하였어요. 밤을 새워도 편지로 사과나 할까 하였어요. 그런데 와보니 하고 기쁨을 못 이기는 듯이 말끝을 웃음으로 마치었다. 나는 부시시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선잠을 깬 사람같이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그 열렸다 닫혔다 하는 입술과 그럴 적마다 화판이 벌어지며 진주 같은 화심이 나타나는 모양으로 반짝반짝 드러나는 하얀 이빨과 찡겼다 피었다 하는 그런 듯한 눈썹과 그 밑에 흐리다가 빛나다가 하는 까만 눈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윽고 금침은 펼쳐졌다. 학업만 나는 화석이나 된 것 같이 망연자실하였고 어찌 무시무시한 중이 들어왔다. 이불 속이 곧 지옥인 듯 들어갈 적이 없었다. 그만 집으로 갔으면 하였다. 그만 자십시다. 매우 고나실 터인데 저편도 아주 감개무량한 듯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 있다가 슬픈 음성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어린애 모양으로 응? 하고 춘심은 소리쳐 웃으며 벼랑간 나를 부둥켜 안는다. 나는 마녀에게나 덮친 듯이 머리끝이 쭈뼛하였다. 둘의 그림자는 이불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우들우들 떨면서 2번 아니 오리라 생각하였다. 기다리던 춘심이하고 주인공이 드디어 만났네요. 그렇다면 밤을 같이 지새웠을 텐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준 녹삼탕을 마시고 문간에서 발발 떠는 그와 작별한 나는 인적 없는 쓸쓸한 거리로 나왔다. 식전 꼭두는 추웠다. 몹시 추웠다. 추움 그것이었다. 쓰라리는 발은 자국자국이 얼어붙어 있는 듯 하였다. 귀가 떨어지는 것 같다. 발갛게 단 쇠가 얼굴에 척척 달라붙는 것 같다. 앞으로 획 하고 닥치는 매운 바람은 나의 몸을 썩은 나뭇가지 무엇처럼 지끈지끈 부수며 세포 속속들이 불어 들어가는 듯 싶었다. 다시는 이런 짓을 아니하리라. 나는 다시금 생각하였다.
어머님은 고종사촌 혼인 구경 겸 동네에 내려가시고 집에 계시지 않았다. 할머님만 속이면 그뿐이다. 어젯밤은 여러 친구에게 끌려 청량사에 나갔다가 술이 취해서 못 왔다는 것을 돌차간에 생각해내었다. 아랫목에 쪼그리시고 앉아 계시던 할머님은 셀쭉한 입을 두 가장자리를 둥글게 호로형으로 여시며 못된 데만 아니 갔으면 이라고 소곤거리셨다. 늦게 놀고 보니 전차가 끊겼겠지요. 어디 올 수가 있습니까? 하는 수 없이 자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꾸며댄 후 나는 우리 방으로 건너왔다. 나는 빙그레 웃었다. 머리를 빗고 있던 아내도 빙그레 웃었다. 인제 속이 시원하지요? 하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빛은 피로 물든 것 같았다. 나는 그만 나무둥치같이 곤한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오전 가까이 되어 간신히 아내에게 깨어 일어난 나는 냉수로 세수를 하면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사이 들어가기는 갔으되 머리가 뿌연 안개에 깔린 듯이 몽롱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저 자고만 싶었다. 저녁 숟가락을 놓자마자 또다시 죽은 듯이 잠이 들고 말았다. 그 이튿날 잠을 깨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그것을 어찌 치를까 하는 문제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주머니에서 잘각거리는 몇 푼 동전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많지 않은 월급이라도 또박또박 타기나 하였으면 금음을 하루밖에 아니 지낸 때이니 그것 수세할 것이야 남았으련만 곤란히 도극한 신은 사원 월급 지불은커녕 신문박을 종이에 못 싸서 절절 매는 판이다. 집으로 말하여도 아들의 방탕에 이바지할 재정은 없었다. 그러나 몇십 원 장만할 거리에 나에게 있었나니 그것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미국제 18금 시계이었다. 오랜 것이라 모양이 예쁘지 않은 대신 투박하고 튼튼하며 달리아 꽃도 앞뒤 뚜껑에 아로 새겼고 기계에 보석조차 박힌 값진 물건이었다. 이것만 잡히면 40~50원이야 얻겠지. 춘심이 집에 가던 날에나 이제나 힘 미덥게 생각하였다. 난생 처음으로 전당포를 찾아다녔다. 조심 많은 흰옷 입은 취리꾼들은 이 속을 모를 물건 퇴각하기에 서슴지 않았다. 어느 일본 지록에서 35원에 잡히는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문제는 전달할 수단이었다.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고 아주 끈을 떼어버리려 하였다. 양심의 반성도 맹렬하였거니와 한번 겪어보니 그리 탐탐스럽지도 않았음이리라. 그러나 야릇한 염려가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였다. 봉투에 넣어 보내는 것은 많은 금액에는 쓰는 격식인 것 같았다. 더구나 그리함은 그와 나의 사이를 이도로 싹 베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실망하리라. 실망한 그만치 나를 욕하리라. 영구히 그를 대할 낯이 없으리라 하매 어찌 차마 못할 일인 듯 싶었다. 끊는데도 톱으로 슬근슬근 나무 썰듯 누그러운 방법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그것은 꾸며대는 소리이다. 정말 끊으려면 저야 실망을 하든 욕을 하든 대할 낯이 없든 거리낄 것이 무엇이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끊으려면서 아니 끊으려는 것이다. 나는 마음이 어디인지 이런 가책을 느끼었다. 끊고 아니 끊는 문제보다도 내가 침략이 될까 아니 될까가 더 중대한 문제이다. 빠지지만 않으면 그뿐 아니냐. 슬근슬근 정을 붙여둔들 너에게 해로울 것이 무엇이 있나. 울적하고 무료할제 일시의 위안거리는 꽤 될 것이다. 다른 소리가 또 이렇게 변명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이런 결론을 얻었다. 이왕이면 한번 보기나 하자. 그 역시 사람이니 너무 매몰스럽게 함은 내 도리가 아니다. 맹숭맹숭한 정신으로야 직접으로 돈을 건넬 수 없었다. 어느 요리점에 데리고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그도 취하고 나도 취한 후에 그의 품속에 슬그머니 넣어주리라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아내는 극렬히 반대하였다. 아내의 태도는 하룻밤 사이에 돌변하였다. 그의 주장을 의지하면 그런 짓은 성공도 하고 재산도 넉넉한 뒤에 할 일이었다. 하룻밤이면 무던하지 이틀 밤부터는 과한 짓이었다. 참말 끈을 때려 할진데 춘심을 아니 보는 것이 상책인 동시에 돈을 봉투에 넣어 보냄이 지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돈도 다 줄 것이 아니니 20원이면 넉넉하였다. 10원은 내가 쓰고 5원은 자기가 써야 되겠노라 하였다. 무슨 짝에 35원 템이나 주어요. 맨날 용돈이 없어 허덕지덕하면서 나도 한 5원은 있어야 되겠어요. 먹고 싶은 것 좀 사서 먹을 터이에요. 아내는 이렇게 말을 마쳤다. 택이 있은 지 3, 4개월 되는 그는 불가항의 힘으로 도미국을 먹고 싶었다. 물 많은 배가 먹고 싶었다. 나는 이 요구를 아니 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돈만 치르고 열점이 아니 넘어 돌아올 것을 제삼 타 잃은 후 나는 춘심의 집으로 왔다.
오늘은 오실 줄 알고 아무데도 아니 갔지. 춘심은 웃는 낯으로 나를 맞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그는 못 알아볼 만큼 예뻤다. 그늘이 말리한 것이 죄송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식도원으로 나는 춘심을 끌고 왔다. 우리는 한동안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다. 그는 못 알아볼 만큼 예뻤다.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다.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였다. 후련 춘심은 내 손을 잡아당겨 제 배바지를 만져 보이고 배도 뻣뻣하지요? 따뜻하라고 서양목으로 바지를 해 입었더니만 툭툭한 게 좋구먼. 나는 무심한 듯이 대답을 하였으나 춘심의 그 말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았다. 사치만 일삼는 시체 기생과 다른 저의 질소를 자랑함일까? 또는 명주바지를 해달란 말인가? 마침 그때 그는 게으르게 기지개를 켠다. 누구에게 절이나 할 것처럼 깍지 낀 손을 내밀었다. 나는 반지 하나 없는 그의 손가락을 보았다. 명월간 지점에서 처음 만나던 때에 나는 그의 손가락에 적어도 2억 개의 반지가 끼인 것을 보았거늘 나는 아까 의심조차 한꺼번에 푼 듯 싶었다. 내가 반지를 해줄까 하고 나는 속으로 요년 싶었다. 그러면서 해주고 싶었다. 이 무견의 욕망을 못 채워주는 것이 나마로 치욕인 듯 하였다.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보기 전에 한시바삐 주려던 돈을 주었으면 하였다. 그러나 요리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주저하고 있었다. 고만 가요. 그는 후끈후끈 다는 뺨을 나의 어깨에 쓰러뜨리며 나의 마음을 안 듯이 소근거렸다. 요리값은 8원 얼마이었다. 나는 남는 돈을 20원 쥔 주먹을 내어 밀며 이거 담배용이나 보태쓰라 라고 목에 걸린 소리로 머뭇머뭇하였다. 그는 나를 울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흔들며 싫어요, 싫어요 라고 부르짖었다. 얼마 안 된다마는 정으로 받으렴. 돈이 아니고 정이다. 기생은 돈 주어야 정 붙는 줄 언제부터 알았소? 돈. 기생녀는 정을 정으로 못 찾고 동으로 찾는담? 하고 춘심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어찌할 줄 몰랐다. 돈이 정, 정이 돈, 기생년의 팔자란. 춘심은 또 한 번 괴로운 한숨을 토했다. 애달픈 슬픔에 쌓인 그 뜨거운 입김이 마치 나의 심장을 스치는 듯 하였다. 그도 사람이다. 여성이다. 시들고
곪아졌을지언정 그의 가슴에도 사사의 움은 있으리라. 지금 그 말은 연못에 가는 사람의 애끓는 신음이리라. 나는 마치 그 사랑을 파악하려는 것처럼 그를 휩싸 안았다. 나는 그의 가슴에 온미와 고통을 느끼었다. 마치 그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속살거리는 듯 하였다. 나는 다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봄날과 같이 따뜻합니다. 나의 숨은 아주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맥이 뜁니다. 오, 나를 덮여주세요. 북돋워주세요. 그 말에 응하는 것처럼 나도 목소리로 소근거렸다. 덮여주고 말고, 북돋워주고 말고, 아, 불쌍한 사랑의 넋이여. 우리는 10분 동안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진 뒤에도 우리는 어깨를 겨누고 같이 걸었다. 돌아온 데는 물론 그의 집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망토 포켓 안에 지폐 2장을 넣고 말았다. 내일 단성사 권번 온수회에서 다시 만남을 기약하고 나는 아침 늦게야 그의 집을 떠났다. 그만큼 대담스럽게 되었다. 그만큼 애련도 깊었다. 5분 전에 잠깐 어디 나갔다 오는 사람같이 신추럽게 돌아왔다. 비난과 책망을 미연에 막기 위하여 엄연히 긴장한 얼굴로 건넌방에 들어왔다. 아내는 없었다. 그 대신 나의 책상 위에 무슨 글발이 있었다. 그것은 아내의 필적이었다. 전일에는 이 몸을 사랑하시옵더니 이제는 이 몸을 버리니 슬프고 애달픈 심사 둘 데 없사와 이 세상을 떠나려 하나이다. 이 몸이야 죽사온들 아까울 것 없지만은 다만 뱃속에 든 어린 것 불쌍코 가련하옵니다. 두루마기는 다리어 장 안에 넣어두었으니 이 몸 보는 듯이 입으시기 바라나이다. 길이 못 배울 것을 생각하온즉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사외다. 다행히 모진 목숨이 끊어지지 않사오면 배옵고 첩첩이 쌓인 서러운 사정을 하소연할까 하옵니다. 나는 매우 감동이 되었다. 정말 유언장을 본 것 같이 가슴이 찌르르 하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물론 거짓이고 희롱인 줄이야 모름이 아니로되 거짓이면서 거짓이 아닌 듯 싶었다. 희롱이면서 희롱이 아닌 듯 싶었다. 혹 사실이나 아닐는지. 할멈, 아씨 어디로 가셨나? 나는 마루로 뛰어나가며 허전허전한 소리를 떨었다. 몰라요. 왜 방에 안 계세요? 밥을 먹는 듯한 할멈은 제 방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실이나 아닐까? 나는 안방으로, 주방으로, 뒷간으로 허둥거리며 찾아다녔다.
아내의 그림자는 볼 수 없었다. 아씨 어디 가셨어? 어서 아르켜 달라니까 그래. 나는 광 속에 들어갔다. 나오며 다시금 부르짖었다. 대답은 없고 히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곧 행랑방문을 열어보았다. 아씨가 여기 계실라고요. 할아범은 온 주름에 밀며 태평공곤으로 빙그레하였다. 마침내 나는 다락 속에 숨은 아내를 발견하였다. 여기 있구먼. 나는 죽은 이가 살아온 것처럼 반갑게 부르짖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때도 이만치 기쁘지 않았으리라. 아내는 웃으며 내려왔다. 다락이 저승이야? 우리가 건넌방으로 단둘이 들어왔을 때 나는 웃으며 그를 조롱하였다. 은닉자도 방글방글 웃고만 있었다. 그것이 무슨 짓이람? 유언을 써놓았으면 죽을 것이지 왜 다락 속에 들어앉았담? 왜 모진 목숨이 끊기지 않으면 다시 만나자 하지 않았어요. 하고 아내는 해죽 웃었다. 이번엔 그랬지만 한 번 더 가보아요. 정말 아니 죽나. 아내의 얼굴빛은 갑자기 바뀌었다. 슬픔의 그림자에 그의 얼굴은 그늘지고 말았다. 참 그렇게 날 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돈만 주고 10점 안으로 오신다 해놓고 아니 오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암만 기다리니 어디 오셔야지요. 새로 한 점을 치고 2점을 치고 석점을 치겠지요. 그제야 아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려도 잠은 아니 오고 그년을 쓸어안고 있는 꼴만 보이겠지요. 참말 애달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만 죽고 몰랐으면 하였습니다. 그래요. 앞 우물에 빠질까 하였습니다. 내가 한 것에 왜 남의 손을 대이랴 하고 밤중에 일어나 당신의 두루마기를 다렸습니다. 내 손에 옷 얻어 입기도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니 말을 마치지 못하여 그의 코가 연분홍색을 띠어 실룩실룩 경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마자 2줄기 눈물이 흰 선을 그리며 뺨으로 흘렀다. 뒤 미쳐 투명한 액체는 흐르고 또 흐른다. 이것을 보고야 아무리 춘심에 지주망에 감긴 나인들 어찌 그의 고충을 살피지 못하랴. 실행은 안 했지만 살을 생각한 것은 해보다도 명백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든 것만큼 그의 속은 쓰렸으리라. 아팠으리라. 울기는 왜 라고 나는 위로하였다. 그러나 나의 눈도 젖기 비롯하였다. 속눈썹에 뜨거운 눈물이 몰림을 느꼈다. 또 가시렵니까? 또 가시렵니까? 이윽고 아내는 울음에 껄떡이며 다그쳤다. 또 갈 리가 있나?
또 갈 리가 있나. 말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맹세하였다. 그러나 춘심과 만나자고 기약한 때는 왔다. 이튿날 저녁이다. 단성사에 갈까 말까. 이것은 해결키 어려운 문제였다. 암만 해도 가고 싶다. 가도 무방할 핑계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단성사는 춘심의 집이 아니다. 공공의 구경터다. 춘심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가는 것이다. 또 이번에 흥행한 양악대에 기부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에 주최한 것이니 가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누구가 나를 보더라도 춘심을 만나려고 오지 못할 때를 왔단 말은 아니할 것이다. 아니, 가는 것이 도리어 남으로 하여금 이상하게 여기게 할 것이다. 또 춘심을 만날 기회는 이후라도 많을지니 보아도 수료운공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을 끊기 위해서 반드시 가보아야 되리라.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혼자 가기가 무엇하든 마침 씨가 구경 가자고 왔다. 나는 즐거이 따라 나섰다. 8점 가까이 되었을 때라 위층 아래층 할 것 없이 관람석은 입추의 여지도 없었다. 휘황한 불빛도 담배 연기와 사람의 입김에 흐리멍텅하였다. 나는 압박과 질식을 느끼었다. 나의 눈은 부인석에서 춘심을 찾고 있었다. 눈, 코는 분간할 수 없고 분면의 운광만 총총히 인형같이 꽂혀 있다. 모두 춘심이 같았으면 모두 아니었다. 저 무대 뒤로 들어갑시다. 거기는 난로도 있고 차도 있으니 그리고 구경하기도 좋을 터이지. 하고 씨는 나를 그리로 끌었다. 거기에는 푸른 것, 붉은 것, 누른 것, 가지가지 의상이 눈을 현란케 하며 모두 비슷비슷한 기생이 우물우물하였다. 특별히 못생긴 것도 없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었다. 향기는 고만두고 썩어가는 몸과 마음의 송장 냄새가 그곳 일면에 자욱하였다. 나는 일종의 공포와 구역을 느꼈다. 그야말로 계집 냄새가 날 지경이었다. 그 가운데에도 춘심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춘심을 만나면 어찌할꼬? 나는 문득 생각하였다. 만나면 또 알 수 없는 매력에 끌리지는 않을까? 아니, 끌린다 하자. 그러면 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멀리서 그도 나를 보고 나도 그를 본다. 보고 흩어진다. 쑥스러운 일이로다. 쑥스럽게 아니하려면 돌아가는 길에 술잔이나 나눠야 되리라. 적어도 일렸거나 태워 보내야 된다. 그러하거늘 나의 주머니에는 벌써 쇠전 한 입도 없었다. 만나면 큰일이다. 그만 가요. 나는 씨한테 턱없는 요구를 하였다. 왔다가 구경도 아니하고 가잔 말이야? 춘심이와 탁 마주칠까 하는 공겁심에
머리를 쳐들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견딜 수 없다. 몇 번 씨를 졸랐건만 그는 내 말에 귀도 기울이려 아니하였다. 가고 싶거든 혼자 가구려. 씨는 마침내 성가신 듯이 말을 던지고 어느 기생과 이야기하기에 골몰하였다. 나는 할 일 없이 또 머뭇하였다. 그럴 사이에 어째 건너편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회색 망토에 까만 하부다의 수건을 두른 춘심이가 어느 결인지 거기 와 있다. 다행히 나는 저를 보았건만 저는 나를 못 알아본 모양이었다. 나는 불시에 돌아섰다. 무대로 드나드는 왼편 문이 잠겨 있다. 나가려면 춘심의 곁을 지나야 되겠다. 이야말로 진퇴유곡이다. 그래도 되든 말든 두 판 짚고 한번 나가나 보자. 나는 그리로 향하고 급히 걸었다. 일평생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을 단행할 것처럼 나는 더할 수 없이 흥분하였다. 그는 나를 보았다. 두레거리는 한자도 아니 된다. 마침 지나치는 사람은 많고 그것은 좁았다. 나는 춘심에게 외면을 하고 사람 tum바구니에 휩쓸려 쏜살같이 이 난관을 넘으려 하였다. 나 좀 보아요 하는 듯이 그는 살금살금 나의 외투자락을 잡아당긴다. 그 찰나에 나의 발길이 머뭇하려다 뒷사람에게 밀려 휙 빠져나왔다. 문간을 나섰다. 안심의 숨을 내쉴 겨를도 없이 후회가 뒤미쳤다. 범치 못할 죄악을 범한 듯하였다. 얼른 본 춘심의 얼굴은 전보다 10배, 100배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았다. 그 가야금 병창을 못 견딜리만큼 듣고 싶었다. 도로 들어갈까? 문지기 보기가 부끄러워 그럴 수 없었다. 발이 뒤로 당길 듯 하면서도 앞으로 옮겨졌다. 머리는 벼락에 맞은 듯하였다. 가슴은 미친 바람에 뒤집히는 바다 모양으로 울렁거리었다. 어느 때 시작된 건지 모르는 빗줄이 얼굴을 때렸건만 찬 줄도 몰랐다. 분화산 모양으로 온몸이 뭉울뭉울 타는 듯하였다. 나는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심리학자는 설명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주인공이 춘심이를 보고 돌아섰네요. 그렇지만 후회를 하고 있죠. 다음에 춘심과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인공의 아내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타락자 5번째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책 듣기 좋은 날에 에바 싱클레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